안녕하십니까. 조솔에서 이 사업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하고 있는 문세준 인사드립니다. 벌써 4기까지 이제 왔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5기 하는데요. 오늘 그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주말에 전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강력한 요청을 위해서 저희가 그 주말이 아니고 평일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주말은 약속을 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한 이 평일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을 다닌다는 사람들을 부분으로 했을 때는 오지 못하니까 같이 이제 합류될 수 있는 시간대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이 목요일은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 목요일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요즘은 이제 금요일이면 주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날은 거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어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많이 해왔었는데 막상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사업장을 떠나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괜찮네요. 항상 주말에만 또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평일날도 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겠지만 한 칸만 내려주실래요? 그래서 1교시에는 양자 물리학의 양자 정성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이크로 클러스터의 홀로그래피 기술, 제가 개발한 이 기술에 관련돼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3교시는 매직 플라시보 효과 및 체험 사례에 관련된 부분으로 교육할 거고요. 4교시에는 통신 판매 및 NFC 앱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교시는 이 두솔 모바일 창업 시스템의 어떤 비전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일정이 이제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보통 이제 5교시까지 있는데 반반씩 해서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동영상 교육을 저희 그 쇼핑몰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플랫폼에 보시면은 이 동영상 교육이 다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 사이트의 그 동영상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료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이제 1편, 2편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편을 잠깐만 보실까요? 1편에는 퀀텀이라는 게 대체 뭔가? 퀀텀은 양자라는 부분인데 양자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웨이브라는 것은 파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파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필드는 이 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부분. 그래서 그 기술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만 읽어보면 양자라는 게 양자장이 뭐고 양자파동이라는 뭔가를 아마 누구든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문구고요. 두 번째 2편을 잠깐 보시자고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한 동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저는 제 몸을 마르타처럼 생각하고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제 스스로가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체험살이기 때문에 이 체험살을 통해서 저는 담배를 끊었고요. 제 건강 관리를 했고 모든 거를 이걸 의존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그 제가 이제 개발한 부분으로 해서 양자 물리학 분야의 양자 파동을 쉽게 풀이한 책으로 임의를 복제하거나 퍼붓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강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제 자신 어떤 치료했던 방법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거를 뭐 의료기기가 아니고 간단한 매직 플라시보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신이 부리는 요술처럼 나오는 내용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한 개발하는 힐링 뮤직 어플 같은 걸 개발한다든지 좀 올라가 보세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또 설명했던 동영상 강의, 우리가 홍보 마케팅 자료,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툴이에요. 언제든 이걸 활용하시면은 내가 가서 설명을 한다.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료실만 안내를 해주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체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걸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방법, 수익 구조, 창업 신청하는 방법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게 되고요. 또한 SNS로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바로 여기 페이지 주소가 있죠. 이 페이지 주소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잠깐 올려보실래요? 네, 이거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해서 약간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함과 동시에 지금 전반적으로 나왔던 자료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업이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카페에다가 이런 광고를 해놓고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전화 권유 판매가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통신 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만 주면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아이디만 주면은 그분들이 생각해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아이디를 갖지 않으면은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 신청 서류를 쓴과 동시에 아이디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들의 아이디가 이 하단에 붙게 됩니다. 이 하단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기존의 그런 마케팅의 어떤 습성을 그대로 담습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즉 나는 정보만 전달자만 하면 돼요. 그 소중한 정보를 받은 사람들의 아이디를 쓰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교육 내용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걸 한번 보시고 나서 중간에 제가 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여기서 나오는 기술은 기존 양자 전송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의 기술과 비교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끊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할까요? 고전 물리학을 뒤집은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발상으로 이미 공간 이동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체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양자 상태를 전달하는 양자 원격 전송이란 기술인데요. 그럼 과연 이 기술은 사람의 이동도 가능하게 할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급부상하는 순간이동의 기대 중 양자 원격 전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교수 김재환입니다. 긴 여행 중에 지치면 가끔 여기서 목적지에 순식간에 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스타트랙을 보면 트랜스포터라는 기계가 나오는데요. 행성 상공의 우주선과 행성 사이에 오갈 때 몇만 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순간 이동 시켜주는 기계입니다. 한쪽에서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방식의 순간 이동이죠.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러한 순간 이동을 상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순간 이동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순간 이동이 실제로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간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물체 혹은 사람이 이동한다는 뜻인데요. 이때의 순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이동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순간의 의미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0인지 아니면 아주 짧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물체가 한 곳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그 물체가 다른 곳에 바로 나타난다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없는 거겠죠. 사라짐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이때의 순간은 없다, 즉 0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순간 이동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의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인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물체도 빛보다 빨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거리를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빛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빛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순간이동에서의 순간이란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이동이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순간이동을 해볼까요? 순간의 의미가 0이 아니라면 약간 시간이 걸려도 엄청 빨리 물체를 이동시키면 순간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우주선에서 한 물체를 행성으로 순간이동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수상대론에 의하면 물체를 가속시키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속을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이론으로 계산하면 50kg의 물체를 아주 짧은 시간에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속시키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몇십 개 버금가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사람이 이렇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사람의 몸은 이런 큰 가속도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강렬한 물체가 있더라도 빛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순간 이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럼 영화 스타트랙 속의 순간이동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실제 가능한 걸까요? 물체를 순간이동시키려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물질과 그 형상을 보내야 하는데요. 방금 물질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죠? 따라서 그 대안이 바로 물질을 빛 에너지로 바꾸어 보내는 것입니다. 빛은 질량이 0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물질을 빛 에너지로 바꾸는데
과학적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공식입니다. E 이퀄 mc 제곱이라는 공식인데요. E는 빛의 에너지를, 그리고 m은 질량을, C는 빛의 속도를 뜻합니다. 즉, 빛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질을 빛 에너지로 바꿨다면 여기에 물체의 형상 정보를 줘 마치 레이저 빔을 쏘듯이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지에서 이 빔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재조합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 스타트rek에서 봤던 순간이동의 원리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을 E 이퀄 mc 제곱에 따라 에너지로 환산해 볼까요? 환산하면 메가톤급 수소폭탄 1000개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게다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10의 28제곱 1조의 1경배 정도나 됩니다. 이 원자 정보를 초당 테라비트급의 엄청난 전송 속도로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억 년이 걸릴 정보량이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을 순간 이동시킬 때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위치와 움직임까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순간 이동의 모태가 되는 양자 역학에서는 이 둘을 한꺼번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즉,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불확정성에 따라 순간이동은 또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순간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간이동은 그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께 좀 더 희망을 드릴 양자 원격 전송이라는 순간이동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원격 전송이라는 말은 양자 상태의 정보를 멀리 옮긴다는 뜻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양자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물체를 전송하려면 물질과 함께 이 양자 상태를 전송하면 된다는 것이죠. 양자 상태란 이시세계의 물체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양식을 뜻하는데요. 수소 원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성자는 핵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 핵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양성자와 가까운 궤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궤도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같은 물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상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며 이것을 양자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뉴턴의 만류인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쳐 현대 과학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인데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체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할 때 그것은 물체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측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물체의 양자 상태가 있는 그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된 후에도 양자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양자 상태를 보내는 양자 원격 전송은 우리가 생각한 순간 이동과는 조금 다른데요. 양자 원격 전송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물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물체를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A에 있는 물체의 양자 정보를 B에 있던 다른 물체에 받아 그 정보를 그대로 입히는 것이죠.
양자 상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상태 그대로를 이동시킬 수 없고 이렇게 다른 물체에 양자 정보를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양자 원격 전송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양자 얽힘인데요. 양자 얽힘은 이심, 전심 상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양자 얽힘 상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A 광자와 B 광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A와 B라는 광자가 서로 양자 얽힘 상태에 있을 경우에 A 광자가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15도 기울어져 있다면 B 광자도 같은 모양으로 기울어져 있고 A 광자가 90도 회전한다면 B도 마찬가지로 회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양자 얽힘은 1대1 대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두 광자가 서로 얽힌 상태에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얽힌 상태에서 빠져나와 다른 광자와 얽히게 되면은 남은 광자와의 얽힌 상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양자 원격 전송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X라는 광자를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을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자 원격 전송으로 인해 을은 갑에게 X에 관한 정보를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광자 중 하나를 X 광자로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원격 전송의 원리죠. 양자 상태는 얽히는 형태 또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X와 A가 같은 위치에서 얽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갑이 갖고 있는 X가 보이시죠? 실제 X는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광자입니다.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건지 갑이 을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원격 전송은 필요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상태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갑 또한 을에게 그 기울기를 정확히 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 원격 전송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얽힘이 필요한데요. 이제 A와 B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양자 얽힘 상태의 두 광자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이 계속 회전하고 있죠. A는 갑의 것이고 B는 을의 광자인데요. X에 관한 양자 정보를 갑이 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얽혀 있는 A와 B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자 혹의 숫자는 양자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파악하여 서로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임의로 숫자로 위치를 표시한 것이죠.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갑이 A와 B의 얽힘을 풀고 A를 X와 얽히게 만듭니다. 이때 얽힘을 만들고 푸는데 사용되는 방식가 바로 비선형 광학 방식인데요. 이 비선형 광학 방식에 의해 얽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광자와 얽힌 상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 전 광자와의 얽힌 상태는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홀로 남은 B는 A와의 얽힘이 풀어지면서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 A가 X의 정보를 얻어 그 정보가 을에게 전달돼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B에서 분리된 A가 X의 정보를 얻기 위해 서로 얽힌 상태가 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X와 A가 얽히면서 그 색깔과 모양이 같아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의 0, 1, 2, 3과 A의 0, 1, 2, 3이 완전 똑같이 포개져 얽히는 경우입니다. 이제 갑은 을에게 이 상황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요. 그림의 경우
B가 지금의 상태 그대로 있어야 X와 같아지죠. 따라서 가번을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인터넷, 케이블 등을 통해서 B를 그대로 두시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B는 X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원격 전송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X와 A가 얽혔을 때 A의 0이 X의 0이 아니라 X의 1에 맞춰지면서 얽힌 경우가 되는데요. 이때 B는 A가 얽힌 그들의 모습, 즉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 모습이겠죠. 이 경우 갑은 X와 A가 얽힌 모습을 확인하고 을에게 B를 90도 왼쪽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X의 상태와 B의 상태가 일치하게 되겠죠. 이렇듯 양자 원격 전송은 물체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지만 얽힌 상태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양자 상태를 옮기게 됩니다. 즉, 양자 상태는 측정되지 않고서도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 원격 전송은 1993년 IBM의 찰스 베넷 등 과학자 6사람이 발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1997년 유럽의 사일링거, 디마티니 등이 양자 원격 전송의 첫 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컴퓨터 게임에 원격 전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중국이 97km, 유럽이 143km의 거리를 양자 원격 전송하는 데 성공하는 등 세계적으로 불꽃 튀는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럼 더 먼 거리로의 원격 전송은 불가능할까요? 원격 전송 거리가 멀어질수록 양자 여기까지요? 상태는 불안정해지는데요. 잘 보셨죠? 네. 우리 기술로 표현하자면은 여기는 걸음마 상태예요. 근데 저희는 장소와 부위에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답습한 내용인데요. 아까 그 유럽에서 몇 킬로까지 성공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143킬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0.00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어떤 거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진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즉, 내 사진을 놓고 거기에는 실제 그 사진에 존재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치통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 얼굴 부위에다가 양자 파동장을 조사하게 되면은 바로 미국에 있는 실제 얼굴에 치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격 전송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거기서 변화를 준 것은 사진에다가 조사를 했을 뿐인데도 바로 실제 몸이 가 있는 부분에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진은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일체되는 부분이고 양자 얽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술로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는 저희가 보내드린 그 스마트 매직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매직 카드에는 숫자가 똑같을까요? 숫자가 틀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백 명을 만나서 그거를 보여주게 되면은요, 숫자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습니다. 또한 아이콘도 똑같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즉, 무한한 쌍둥이를 만들고 그 쌍둥이가 갖고 있는, 즉, 최초의 A에다가 양자 파동장을 조사하게 되면은 B부터 C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만 개까지 그게 똑같이 이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보내는 주파수가 똑같이 연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술의 부분을 저는 발견하게 됐고,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홀로그래피 기술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기술을 토션 필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에너지장. 예. 근데 저는 홀로그래피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홀로그래피를 가지고 이 마이크로와 클러스터 형상, 즉 0점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신기한 일이 생기게 돼요. 뭐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요즘은 그 양자에 관련된 그 이론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론 물리학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실용 물리학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론을 접하지 않고 먼저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을 내놓고 보니까 이론 물리학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기술을 개발한 시간은 36년이라는 참 인생의 반평생을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고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품을 시연을 하고 또한 이 기술로서 세계적인 시장을 나가려고 교두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옳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의 그 기술의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매직 포토라는 그걸 기술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즉 내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게 되면은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직 스마트 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그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음식이나 사물이다 어디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을 찍고 관찰자의 부분으로 해서 관찰해 보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즉 내가 수돗물을 갖다 놓고 수돗물을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한쪽의 컵에는 수돗물이 그냥 담겨져 있고 또 한 컵에는 수돗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물로 옮겨서 먹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집니다. 또한 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자장면을 2개를 시켜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비벼보세요. 비벼보는 그 찰나에 느끼게 됩니다. 이쪽은 잘 비벼져요. 근데